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주가의 변곡점을 예측하는 것은 마치 높은 산 정상에서 내려올 때를 예측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산의 꼭대기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그 꼭대기에서 무너질 때를 예측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산은 항상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꼭대기는 예상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주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평균선, 상대강도지수, 이동평균 수렴 확산 등의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주식 가격 데이터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동향을 예측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 지표들은 과거의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지표들은 경제적 상황, 기업의 재무 상황, 투자자의 심리 등과 같은 주식시장의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가의 변곡점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분석가들은 주가의 변곡점을 예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지표들을 분석하고 변화를 주시하며 주식시장의 동향을 예측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가의 변곡점을 성공적으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항상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누구나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로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가의 변곡점을 추적하는 거래량 가속 지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가속 지표는 거래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기술적 분석 도구입니다. 이 지표는 거래량의 가속도를 통해 시장의 강도와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VAI는 특별히 표준화된 계산 방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첫째, 특정 기간 동안의 거래량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이를 이동평균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10일 동안의 거래량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신 거래일의 거래량과 MAV를 비교합니다. 이 차이를 VT, 즉 거래량 차이라고 합니다. 셋째, VD를 MAV로 나누어 거래량 가속도를 계산합니다. 이를 VAI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VAI를 통해 거래량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VAI가 양수인 경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VAI가 음수인 경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의 약화를 나타냅니다. 거래량 가속 지표는 거래량의 가속도 변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활동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 변동이 더 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주식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수식의 의미를 비유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MAV는 주행하는 자동차의 평균 속도와 같습니다. 이동평균 거래량을 계산함으로써 우리는 최근 거래 활동이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VD는 이 자동차의 현재 속도와 평균 속도와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특정 시점의 거래 활동이 평균적인 거래 활동에 비해 얼마나 많거나 적은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VAI는 이 차이를 MAV로 나눔으로써 거래량의 가속도를 계산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가속도와 유사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활동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주가의 변곡점과 볼린저 밴드의 밴드폭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VAI의 해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가의 변곡점은 자동차가 급정하거나 유턴을 하는 지점과 같습니다. 이때 VAI가 급증하면 이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가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가의 변곡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밴드폭은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밴드폭이 넓어질수록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VAI가 급증하면 이는 거래량의 증가로 인해 주가의 변동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물극필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물은 그 극에 도달하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온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VAI를 볼린저 밴드의 밴드폭과 함께 분석하면 주가의 변곡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VAI 지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지표 조건은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측정할 지표의 기간과 이동평균의 종류를 정의하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래량의 이동평균을 계산해서 VMA에 담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거래량에서 VMA를 뺀 값을 거래량의 차이, 즉 VD에 담습니다. 이제 VAI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VD를 VMA로 나누면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라인을 설정하겠습니다. 라인의 유형은 선이나 막대로 모두 가능하지만 오늘은 막대로 설정하겠습니다. 상승 시에는 붉은색 계열을 사용하고 하락 시에는 파란색 계열을 사용하며 비교 기준은 0 기준선으로 설정합니다. 기준선은 0, 1, -1입니다. VAI가 양수인 경우에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VAI가 음수인 경우에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의 약화를 나타냅니다. 지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최근 120개 캔들 중에서 볼린저 밴드의 최대 밴드폭 부근을 나타냅니다. VAI는 이런 영역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최대 밴드폭 부근에서 VAI가 이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지점을 찾으면 곧 변곡이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거래량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VAI 지표를 직접 생성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